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지혜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이 지금 취임한 지가 25개월이에요. 오늘째. 25개월입니까? 2년 1개월 됐네요. 예. 25개월인데 예. 25개월 동안 외국에 몇 번 나갔을 것 같아요? 한 20번 이상 나가지 않나요? 20번 나갔어. 20번 나갔습니다. 지 혼자 간 게 한 번, 예. 부부가 간 게 18번, 또 김정숙이 간 게 한 번. 그래서 합 20번. 20번. 한 번 갈 때 하루에 얼마쯤 들 것 같아요? 한번 보자. 그 경비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아니 그냥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예. 수행원도 움직이고 식대 뭐 어떤 숙박비 다 합쳐가 한 30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4억 든대요. 4억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9일 갔다 오니까 예. 36억. 이번에 이제 북유럽, 예. 헬싱키, 그러니까 핀란드, 예. 또 노르웨이, 스웨덴 가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핀란드 갔다가 예.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노르웨이로.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 수도 이제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핀란드 가서 한 것 중에 영양가 있다고 발표한 거는 부산하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간의 직항 노선. 직항 노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부산 사람이 북유럽에 갈 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또 비행기 바깥 타고 가는 걸 불편을 들어줘서 부산에서 바로 북유럽 가게 해주겠다. 예.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 하러 대통령이 핀란드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 공무원들끼리 해결하라면 되죠. 그렇죠. 예. 그잖아요? 실무자들 보내가지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로 간에 메일로 주고받다가 메일로 메일 되면 주고받아도 과장급 좀 가가지고 도장 찍고 오면 되지. 예. 안 그러면 이거 와라 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오라 그런 게 낫겠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하러 가냐. 자, 노르웨이 가서는 오슬로 선언이라고 대북도 선언을 한대요. 베를린 선언처럼. 대북 정책에 대한 선언을 한다고. 예. 그럼 한국에서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오슬로 가서 그 선언을 오슬로 선언이라면 있어 보입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꼭 가야 될 어떤 순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방에 가서 겸사겸사 어떤 대북 정책에 무슨 배를 선언하는 건 봤지만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오슬로에서는 하루 있는데 오슬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나 왕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선언을 하냐. 근데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 주는 데거든. 그럼 뭐라고 봅니까? 원래 노벨상은 스웨덴이 주는데 예. 평화상만 노르웨이가 주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밑밥 빨로 갔겠죠. 그러니까 상 지금 로비하러 왔냐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저 북쪽으로 예. 북극 쪽으로 예. 한참 올라가면 예. 그거는 뭐 한국처럼 도로망이 크게 좋지도 않고 아마 기차 타고 한참 가야 돼. 예. 베르겐이라는 데가 나와요. 예. 오슬로에서 한참 가면 예. 그 베르겐을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예. 송네 피오르 예. 뭐 그 동네 사람 피오르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걸 구경하러 가고 그 피오르 입구에 이제 보면 베르겐이라는 조그만 옛날에 예. 아주 오래전에 노르웨이가 처음 탄생할 때 수도였대요. 예. 몇 명 살지도 않아.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언덕배기에 이제 이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 그리거라는.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만든 지금 뭐 제일 유명한 음악가죠, 작곡가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음악제를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베르겐 가는 거는 피오르 구경하고 음악 보러 가는데 그렇게 간다고 욕먹을까 봐 베르겐 항구에 대우조선에서 만들어준 군사 지원함이 있는데 군수 지원함이 예. 거기에 한번 승선한다는 거냐. 그 배를 처음에 뭐 배 같은 걸 큰 배를 만들어가 이렇게 나가면 수병을 달아갖고 다 깨고 하잖아요. 네. 그런 진수식이 아니고 예. 그냥 그 배 한번 타보러 간다. 이 좀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고요.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자기적이죠. 예. 자기적이고. 베르겐까지 갈 이유가 없냐? 좀 만들어 봐라. 아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이를 보면 좀 이런 국가는 다 이제 형식적으로 다 동등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좀 인식이 낮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억에 보통 우리나라 왔던 것 같거든요. 그 대통령이 막 일정 보다가 이제 그런 좀 낮은 나라에 대통령이 오면
뭐 일정 좀 내 가지고 한 번씩 만나주고 뭐 정화 한번 찍어주고 이랬지. 보통은 이제 좀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좀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좀 급이 되는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제 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보면 진짜 그 일반인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만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리고 왜 가는지를 뭐 제일 중요한 두 왜 사람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갖고 예.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가요? G20 저 아르헨티나 가야 되는데 예. 그럼 아르헨티나 별로 볼 거 있냐 멀고 그러면 가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 다 걸리는데 바로는 못 가는 데니까 한 군데 들러가자. 그럼 보통 미국 들른다니까 그럼 우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미국 가서 환영도 못 받을 건데 우리 저 체코 프라하가 좋다는데 거기 거쳐서 한번 가자. 그래 갖고 둘이 짜면 이제 그쪽에다 교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대통령 없는데요 이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총리라도 보자니까 총리도 뭐 좀 있으면 바뀔 것 같고 총리도 뭐 지금 정상적인 회담을 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수주하러 간다고 국내에 뻥 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원전 말도 안 했고 회담도 아니고 총리가 문 있는 호텔에 와서 잠깐 보고 갔다잖아요. 그러고는 프라하성을 두 사람이 구경하러 갔잖아요. 프라하 연인. 진짜 참 그러니까 또 올 때는 또 어디로 와? 저기 뉴질랜드 안 가자. 저 언제 가겠노? 그래서 또 뉴질랜드를 갔다가 또 그 총리가 CVID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헬싱키도 이제 총리가 CVID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을 안 꺼냈더만 이제 창피 볼까봐.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영국 갔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이 자기 집안이 미국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데려간 거야. 사이, 딸, 뭐 큰아들, 작은아들 예. 완전 통째로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 영국 왕가 이제 만찬할 때 이제 가서 이제 폼 잡고 이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뭐였죠? 프랑스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날이 6월 6일이거든. 예. 그래서 그 이제 상륙 작전 기념식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도 가기로 했다네. 근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일랜드를 갔어. 아일랜드에 자기 골프장이 있어요. 예. 저 북쪽에. 예. 그래서 아일랜드 가서 뭐 트럼프가 할 게 뭐 있겠어 조그만 그렇지. 나라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 골프장으로 총리가 오랜 거예요. 아니다 총리는 당신이 나를 방문했으니까 내 관사에 오라. 예. 그래 둘이 티격태격 회사가 실정이 안 잡히다가 어디서 만났는 줄 알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공항에서 만났어. 그래가 지금 오늘 한국 신문에 보면 이 녹화하는 날 트럼프 수행원들이 아일랜드에 유명한 게 펍이잖아. 예. 생맥주집 다니면서 막 술을 퍼먹는 장면이 곳곳에 노출돼가 정부 돈으로 술 퍼먹으러 갔냐. 그래가 욕을 처먹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도 보면 일불로 이틀 노르웨이인데 예. 하루를 저기 한참 먼 베르근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뷰로 구경하고 또 그리고 기념관에 가서 음악제를 열고. 그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뭐 보면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이제 산업단지 시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뭐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음악제는 아니 음악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을 위한 음악제를 문재인 부부를 위해서 그 나라가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열어준다고요? 해달라 했겠지. 참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해주지만은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한심해하겠죠. 저게 예.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냐. 그 국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인 거죠. 나라 망신이지. 나라 망신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좀 막 불불 끓는 게 중요한 건 자기 돈으로 가는 건 아무 저는 상관을 안 합니다. 뭐 자기 그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진짜 저도 이제 돈 벌고 있지만 진짜 세금 내기 위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나 마찬가지인 돈이거든요. 세금이. 그런 돈을 무슨 연극 구경하고 아유 참. 그렇다고 뭔가 진짜 큰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뭐 체계를 한다든지 뭔가를 들여온다든지 뭔가 협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가지고
진짜 그 기사 보니까 무슨 휴가 가는 겁니까? 뭐 가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이 부부가 예. 딱 계산을 해놓은 걸 보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하면 욕 먹지 않아요. 예. 한 번 갈 때 길게 가면. 석 달에 2번 간다 하면 또 너무 작아. 예. 1년에 8번밖에 안 되잖아. 예, 그죠? 예. 2년이면 16번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무슨 계산을 했는가 하면 예,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아닌데 예. 사실상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는 넉 달에서 번. 넉 달에 세 번요. 내 이게 정말 콜럼부스의 이 발견 같은 걸 한 거예요. 예, 규칙이 넉 달에 세 번이야. 넉 달에 세 번. 왜 그런가 하면 넉 달에 세 번이면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넉 달에 세 번. 1년에 넉 달에 세 번요? 어. 그러면 4, 30, 12번. 넉 달에 세 번이니까. 그러니까 1년이 3, 9, 예. 9번이잖아. 예, 3, 3, 9. 그러니까 2년 하면 몇 번이야? 2년 하면 98번이죠. 2년 하면 예. 내도 헷갈릴란다. 18번, 18번. 예, 18번. 예. 그러니까 딱 쌍으로 18번 갔다 왔다고. 예. 그리고 각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죠. 예. 보너스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넉 달에 세 번 가기로 예. 그럼 앞으로 문재인이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번 가느냐? 그러면 3년 남았으면 예. 1년에 9번씩 예. 27번을 더 가지. 27번. 그래서 문재인이 앞으로 27번 더 간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나한테 들켰어. 두 사람이 계획이요? 계획을 짰는데 예. 우리 한국에 있으면 허구한 날 뭐 욕하고 시끄럽고 한데 외국 가면 대우받지. 가는 데마다 또 관광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앙코르왓도 가고 타지마할도 가고 가는 데마다 프라하 성도 가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스는 예. 일단 관광지가 있는 나라를 한 서너 나라 가잖아요. 예. 세 나라 정도 가잖아요. 예. 그러면 관광지가 딱 유명한 나라 한 군데는 기본으로 간다. 그리고 하루는 관광지만 본다. 뭐 이런 자기들끼리의 그 원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세 나라 중에 관광지가 하나도 없으면 예. 그건 제게. 그렇게. 그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여행을 거의 못 가봤거든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뭐 좀 친구들끼리 가보고 거의 못 가 한 몇 년을 못 갔습니다. 여행 못 가다가 2017년도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제주도. 네. 제주도 그때 전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니까 그때 이제 뭐 렌트카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봤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구나 그런 걸 그때 느끼고 그 이후로 또 계속 어떤 1박 2일 여행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이제 좀 맞들인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 가면 재밌겠죠. 아무래도 뭐 주변에서 뭐 아니 대우해주고. 대우해주고. 아니 자기가 민간인 돼 가지고 가봐요. 무슨 그룹 재벌 회장쯤 아니면 그거 뭐 다 자기가 알아서 의전이나 이런 해야 거 되잖아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대우해주지 뭐 다 따라다니고 이래 해주지 구경하고 구경하고 눈여겨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리고 폼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 흉내를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못 내잖아. 그러니까 외국 가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 되면 아주 그냥 틈만 나면 외국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독 같은 거겠네요. 옛날에 그 노무현 예. 그 양반이 그 터키에 예. 보스플러스 해협 이스탄불에 거기 가서 배를 타고는 내 평생 제일 좋은 구경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거기 가봤는데 옛날에 경치 좋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갔다가 빨리 올라니까 귀찮은가 오기 싫은가. 오기 싫은 거겠죠 귀찮게. 그래서 지금 4강에서 이기면 예. 한국의 지금 20세 월드컵 대표팀이 에콰도르하고 4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는데 예. 결승에 올라가는 날이 이제 문재인 귀국 시간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한번 문이 어디 갔다 오다가 예. 그 여기 구경. 월드컵 할 때 월드컵 할 때. 예. 그 라카까지 갔잖아요. 예. 그때 뭐 안아주고. 그때 막 안아주고 했잖아. 예. 손흥민은 울고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멕시코한테 졌을 땐가? 예. 뭐 그랬나? 예. 예. 그때 그때 독일한테는 이기고. 예, 그때 예. 문재인이가 그때 한번 갔잖아요. 예. 월드컵 할 지금 때. 생각나네요. 예.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볼 때
문재인이가 예. 지금 마지막 방문지가 스웨덴이에요. 예. 스웨덴 갔다가 폴란드 그 나라들은 다 거기서 거기 크게 안 멀어요. 뭐 이번에 체코도 그렇고 헝가리도 헝가리도 그렇고 그러면 축구 경기장을 가야 되겠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참사가 난 데를 가는 게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직도 시신이 다 인양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오는 길에 예. 부다페스트를 들러서 예. 그래서 여기 참사 현장을 한번 그렇죠. 가서 헝가리 보고 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예, 인사 거기 아직도 고생하는 47명이 되는 그 해난 구조대 있잖아요. 예. 노고도 취하하고. 그것도 취하고 그렇죠. 뭐 그러고 와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죠. 자기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그렇게 우려먹은 걸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리는 그게 아니라 스웨덴 결승전이 열리는 시간이 문재인이가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이 축구 경기장 폴란드 경기장에 들러서 축구를 보고 또 하루나 이틀 좀 늦게 오려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리고 지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세월호에 비교하면 기사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아니 사람이 세월호 10분의 1이지. 그럼 사람이 좀 작게 돌아가셨으면 그건 무시해도 되고 사람이 많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낚싯배 뒤집어졌을 때는 다른 게 낚싯배는 뒤집어지고 빨리 끝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전정권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네. 보도하고 뭐 건져졌다 어쩐다 뭐 계속 원래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기사를 뭐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아져요. 이게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이 빨리 잊고 잊으라는 거. 그 뭐 기억하지 마라. 그것도 그 정권 따라 어떤 보수 정권은 막 부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저기 화면 딴 방송하고 있는데 한 백에다가 예. 현재 뭐 7종 몇 명, 사망 몇 명 이걸 계속 띄워놓고 예. 또 속보도 수시로 내고 그래야 그랬었죠.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전 정권 같은 경우의 잣대로 보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죠. 계속 뭐 헝가리에서 지금 뭐 구조가 됐다, 뭐 사망자가 늘어났다 그런 보도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희한하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은 빨리 잊어라. 잊어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많이 이중적이죠. 자, 그리고 정교조가 지금 예. 연가 투쟁을 해요. 내일 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그 화요일 녹화일인데요. 이제 방송될 때는 지나갔을 텐데, 예, 정교조가 연가투쟁이라는 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사들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연가투쟁은 이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조퇴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교사들이 단체로 한 2,000명, 이제 정교조 말에 의하면 한 2,000명 모여가지고 그 이제 광화문 파이낸스 호텔 앞에서 한다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사가 수업을 안 하고 시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가 되냐면 전방에 전방에 전방 지키는 군인이 나 이건 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방 안 지키고 시위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사가 수업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연가라 하면 월차가 있고 연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에 한 번씩 쉬는 거는 월차고 그렇죠. 그 연가라는 거는 1년에 휴가 며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직장에 명시된 그게 연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교사들이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버리겠다는 거고.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어쨌든 연가는 그 어떤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보통 그 교사들의 그런 어떤 휴가 관리 지침에 규정에 있대요. 방학 때 쓰라고. 그래서 교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 방학 때 방학 때 쓴대요. 교사 대부분의 교사. 정말 피치 못하게 뭐 누가 상을 당했거나 뭐 어디 사고가 나서 뭐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방학.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예. 교사들은 방학 때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뭐 제 사촌 중에도 이제 교사가 있긴 있는데 그 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자기들끼리 그냥 당번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든 뭐 아무튼 그래서 교대로 예. 뭐 하루에 뭐 한두 명씩 예. 가 있는 그 정도지. 예.
뭐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일에 뭐 방학 때 뭐 업무 처리할 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그 이제 학기처럼 그래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논다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지. 아니, 간혹 가는 거지. 그렇지, 간혹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예.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이 두 번 있고 또 봄에 중계 방학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게 많은 게 교사의 특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면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 중에 교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연가도 같이 쓰는 그렇죠. 거에. 쓴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데모하러 간다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사가 학생들 수업 안 하고 간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불법이거든요. 예. 교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특히나 학생들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될 교사라면 더욱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법 이제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예.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단체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체 행동. 공무원들이 노조는 있어도 단체 행동은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 이런 시위 같은 걸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다는 건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관리하고 저지해야 될 교육부가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전교조가 시위하면 뭐 형사 고발하고 징계하고 막 강력하게 막 처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요. 그 불법적인 집회를. 참 뭐 전교조도 지금 이 비합법 노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의 노조인데 이 예. 합법 노조로 곧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그런데 직권으로요? 예. 그러면 난리가 날 거든요. 직권이 아니라 뭐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 형식적으로는. 예. 자, 그다음 다른 이야기 좀 합시다. 한국 노총이 타다가 예. 타다 택시가 예. 기술 혁신이 아닌 노동 착취 모델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노총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이제 타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성격이나 사업 유형에 대해서 이제 나름 자기들의 견해를 밝혔는데 읽어 보니까 저희가 했던 얘기랑 거의 다 한 90% 이상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다. 불법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앱 하나 가지고 사실상 뭐 그 택시나 다를 게 뭐냐 앱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래서 뭐냐 파이가 이제 어떤 그 승객이라는 그런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타다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파이만 뺏기지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랑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파견법에 보면 어떤 이런 운전적 화물이나 이런 운전직은 그러면 타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파견한 거는 비슷하잖아요. 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파견법상 지금 타다 형태의 그런 그 운전은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타다의 택시를 모는 사람들은 예. 타다 아웃소싱 택시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월급은 주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간접 계약돼 있겠죠. 아웃소싱 같은 간접 예, 계약돼 예, 있겠죠. 예, 예. 누군가가 그 타다 택시를 갖다 인력 송출 회사가 그렇죠. 모으고 예. 그걸 갖다 타다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파견식으로, 그렇게 예, 하겠지. 예, 예. 그게 핵심인가? 아니죠. 그게 아주 그냥 노동 착취행위지. 노동 맞지? 착취고 우리나라 고질적인 어떤 그 나쁜 어떤 그 이제 사례들을 집합체 같아요. 뭐 어떤 파견법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노총 성명을 보니까 뭐 산재라든지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운전 근로자의 복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는. 아니 파견 근로자들한테 뭐 그런 걸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파견 근로자를 받아서 쓰는 데는 단점이 뭔가 하면 예. 나한테 와서 일은 하지만은 내 소속 직원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책임질 필요도 없는 그래서 거죠. 외관상으로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직원을 예. 내가 내 회사로서 기본으로 회사가 해야 될 각종 사대보험부터 뭐 다 지키면서 예. 내가 직원들한테 예. 200만 원 주는 거나 내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300만 원 주는 거 이 차이가 큰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타다 택시가 택시 기사들 그 타다 택시를 모는 사람들한테 예. 월급 300을 준다면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타다 택시에 예. 이 직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파견 근로자들 같으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불법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1,000명이나 되는 소속 직원들 대부분을 파견을 받아서 하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없죠.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노총이 또 추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노예 불이듯 하고 있다. 이제 타다 기사님들도 그만큼 어떤 그 이제 노동 환경이나 어떤 근로 복지 측면에서 이제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돈만 버는 거죠. 타다는 앱 하나 돌려가지고. 근데 타다도 뭐 그렇게 뭐 수익을 적자라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하는 얘기가 타다도 이게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이게. 그게 결국은 택시에서 돈 벌려고 택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받고 상장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다 택시라는 부분에 들어와서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너들이 전부 IT 무슨 벤처 사업하면서 상장시키가 돈 벌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의 혁신이니 모빌리티니 4차 산업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 타다 택시를 가지고 지금 투자 유치해서 하고 이제 상장해서 주식 올리려고. 먹고 빠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걸 이제 정권에서는 봐주고 있고. 팔 거예요. 이거 오래 갈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오래 절대.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 예. 뭐 그런 뭐 타다 기사인 타다 측에서는 다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다가 인기가 많다. 예.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장수가 무슨 타다 택시하고 원수가 졌냐 이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냐 하는데 저는 이 권력 빌부터 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놈들을 정화합니다. 저는 이재용이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타다가 정말 우리 이제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송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다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어떤 이제 필요성이 좀 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뭐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이걸 계속 불법인 걸 버전히 방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불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불법인데다 자꾸 합법 비슷하다고 자꾸 우기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고. 자, 그래서 파견 근로가 얼마나 좌파들이 나쁘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택시도 아닌 가짜 유사 택시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기사들을 파견 근로를 시켜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